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꽤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직업과 월급이 아내의 대우나 사회적 급을 좌우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의 직업이나 월급에 민감하지 않고, 만약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도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결혼 전에도 본인이 모은 돈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고민하다가 포기했었는데,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서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다른 직장을 찾아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조심스럽게 로스쿨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자신이 모아둔 적금 통장을 보여주며 한 번 더 도전해보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늘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울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스쿨을 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겠지만, 일단 합격하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게 되어 평생 직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었죠.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는 제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남편에게 괜히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했겠지만, 남편은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잘린 후 독학으로 3달 정도 공부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학원을 보내주지 못했지만, 남편은 혼자 공부해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만큼 성적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로스쿨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완전 반대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로스쿨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1에서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애는 언제 낳고 안정은 언제 찾을 거냐고 하셨죠.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갔어요. 하나뿐인 딸이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하니 걱정이 되셨겠죠. 하지만 아무리 도박이라 해도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싶어 남편과 함께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 남편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힘든 공부를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뒷바라지하는 게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저와 그걸 지켜보는 친정 부모님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었는지 따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셔서 시댁 쪽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이 은혜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매주마다 반찬을 한가득 해다 주셨고, 매번 제 손을 꼭 잡으며 "예 아가, 네가 우리 집의 진짜 보물이다. 그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혜준이가 변호사 되고 싶다고 해도 모른 척 했었어. 그런데 아가 너 때문에 자기 소원풀이도 하고 내 짐도 내가 한시름 털어주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지만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고 반찬 해다 줄게. 절대로 부담 갖지 말어. 마음 같아선 너를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야. 라고 하셨어요. 아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부부잖아요. 만약 제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해도 혜준 씨는 두말하지 않고 하라고 할 텐데요. 뭐 저도 혜준 씨한테 늘 많이 받아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연신 고맙다고 하셨는데, 저는 단순히 남편이 경제력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니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뿐인데 자꾸 고맙다고 하시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로스쿨을 다닌 지 2년쯤 되었을 때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게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 임신을 하면 묵시적으로 사직을 권하곤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들이 잘리곤 했었는데 그걸 아는 제 사수 선배도 막다이까지 배에 붕대를 감고 무리해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봐온 저로선 가능한 한 남편이 변호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임신을 미루고 회사를 다니려고 했는데 결국 남편 로스쿨 1년을 남겨놓고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임신이 된 걸 안 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제 인생이 다 끝나버린 기분 같았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저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땐 저도 제 사수 선배처럼 배에 복대라도 감고 회사를 다녀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배가 부르기 전까지 그냥 조용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 임신 소식이 사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전 결국 사장님의 호출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헛구역질까지 나더라고요. 사장님은 먼저 제게 사실 확인을 하였고 저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맞다고 인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치사하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제 사정까지 얘기하며 저는 정말 돈을 벌어야 돼요. 딸린 식구가 뱃속에 아이까지 2명이나 있어요. 라고 호소하면서요. 이래도 지장 없게 휴직도 조금만 쓰고 다시 나오겠다고 그야말로 구걸을 한 거죠. 30년 넘게 살면서 제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남에게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사장님은 입을 꾹 다물고 계셨고 제게 확인차 물어본 거니 이만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사장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계속 사장님 방에 있었고 제가 끝까지 나가지 않자 사장님이 저를 무시하고 나가버리셨죠. 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했기에 주말마다 사장님 집에 찾아가 집 앞에 떨어진 낙엽이라도 쓸었고 사모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취향을 알아내 사모님 입맛에 맞는 선물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조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모님도 제 딱한 사정을 알고 보니니 사장님에게 말을 잘 해보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에서 혼도 많이 나보고 실수도 많이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울컥 올라오는 게 있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저렇게 질질 짠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사모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우는 게 가짜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것도 없었죠. 남편은 제가 이런 짓까지 한 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도 남편에게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이 제가 이랬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테고 공부하는데도 타격이 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조공과 구걸을 한 끝에 저는 다행히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았고 대신 출산을 하자마자 딱 2주만 쉬고 바로 나가는 조건을 제가 먼저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로스쿨 3년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시험에 합격되기만을 기다렸으니 저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가족들까지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남편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변호사 시험 또한 아무나 합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남편이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모든 가족들은 변호사 합격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한동안 긴장한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간 고생했던 날들이 헛되지 않게 남편이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당연히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으며 저희 남편은 많은 축하를 받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연락을 해 뜬금없이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다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저녁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보내준 주소로 신나게 달려갔고 그곳에서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받았어요.
남편은 긴 시간 동안 뒷바라지 해주고 믿어줘서 고맙다며 제가 뒤에서 도와준 만큼 훨씬 멋진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야 뭔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고, 초반에는 남편이 실무 수습 기간에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은 똑같겠지만, 일만 잘 배워서 능력만 된다면 개인 사무실까지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저희는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했는데,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결혼할 때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원했던 변호사의 꿈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의 미래와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유빈 애미야. 지금까지 우리 혜준이 변호사 되게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거 뒷바라지 해준다고 해도 변호사 안 될 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혜준이 뒷바라지 해준 걸로 변호사 만들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혹여나 네가 그걸로 목에 힘주고 다닐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이제부터 네 남편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해라. 예전에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가 혜준이 대하는 걸 보면 약간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앞으로 네 남편 크게 될 사람이니까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면서 잘해줘라. 지금보다 더 잘해주라는 거야. 남편이 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라니요? 말 그대로다. 네가 결혼 생활 동안 혜준이한테 어떤 제언을 했던 그때는 네 만족을 위한 일일 테고 지금은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으니 그간 뒷바라지는 다 잊고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라고. 네가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걸로 사람 아래로 내리깔면 되겠니? 어머니,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 뒷바라지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저희 둘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5년 넘게 남편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고맙지 않다고 했니? 내가 고맙다고 했잖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예전 일로 괜히 네 남편 잡고 살지 말라는 거지. 너 내 남편한테 잘하고 살아라. 정말로 나중에 우리 혜준이가 유명한 회사 변호사라도 돼서 너 걷어차고 엉엉 울면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황당했어요. 결혼 초 남편 뒷바라지 했을 당시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느니 딸처럼 생각하고 예뻐한다느니 하시더니 이제는 갑과 을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이때 저는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왜 그렇게 시댁을 피하면서 다니는지 최대한 멀리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 남편한테 해줬던 모든 일들이 아깝기도 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만 저러는 거지 남편은 일관성이 있으니 괜한 고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은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어머니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나쁜 마음을 먹고 며느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 변호사가 된 남편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저에게 음식 대접을 하라며 집을 뒤엎으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랑 되도록이면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애써 모른 척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실무 수습 때문에 일요일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주말에 쉬고 회사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니 힘들더라고요. 고부간에 큰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보기도 했지만 본인도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며 저보고 해결하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나 요즘 로스쿨 다닐 때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엄마랑 따로 얘기할 시간도 없는 과잖아. 그냥 당신이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봐. 우리 엄마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이 다 통하는 분이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말을 해. 바쁜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니 당신은 남의 집 일 이야기하듯 말을 한다. 바쁘면 전화라도 드릴 수 있잖아. 그리고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게 그게 상식이 없는 거지 다른 게 상식이 없는 거겠어. 당신은 내가 시어머니랑 대놓고 싸우길 바라는 거야?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나 로스쿨 다닐 때부터 엄마가 이 먼 곳까지 끙끙거리면서 반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는 아예 대놓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변했어. 어찌됐건 개인적인 공간인데 최소한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하셔야지.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내가 바보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며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전에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거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밤늦게까지 손님들 술상 차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어머님께서 변호사 된 아들 자랑하시느라 바쁘신 건 알겠지만 남편도 주말까지 회사 나가서 늦게까지 실무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손님들이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요. 뭐라고 얘 내가 우리를 위해 맞춰준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냐 며느리가 되어선 CM이 친구들한테 음식이랑 술 좀 내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막말로 이제 네 남편 사무실 차리고 돈도 많이 벌면 너만 좋은 거지. 너만 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변호사한테 줬으면 너도 시어미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제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됐으니 입싹 닦는 거야. 뭐야? 그동안 착한 척한 거였구나.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것만 피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변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어머님도 변하신 거 맞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네가 이럴수록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리 알라.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니 지가 더 의기양양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된 게 네가 잘나서 된 거야. 내 아들이 똑똑해서 된 거지. 그 말에 저도 너무 속이 상해. 그간 제가 뒷바라지 못했음. 어머님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변호사 못 된다고 하고 말았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통해 이 얘기를 들었는지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자기 엄마한테 상처되는 소리를 했다고요. 다들 이렇게 싹 바뀔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남편과도 냉전인 상태로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주말에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후배가 최근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며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배랑 수다라도 좀 떨까 싶어 약속을 하였고 후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 남편이 웬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근데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웃으면서 다정스럽게 남편에게 스킨십까지 하는데 딱 봐도 사이가 이상해 보이는 사이였고 저도 그걸 보자마자 남편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 남편도 깜짝 놀라며 당신이 웬일이야? 여기 웬일이라니? 나도 약속이 있어서 왔지. 근데 당신 오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옆에 분은 누구시고? 이분은 나 사무실 개업하는데 도와주실 투자자분이신데 일단 잠깐만 나랑 둘이서 좀 보자. 남편은 상당히 당황을 하며 구석진 곳으로 절 끌고 가는데 사무실 개업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무실 개업이라니 금시초문이잖아.
당신이 또 금전적으로 신경 쓸까봐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했어. 나 잘하면 몇 달 안으로 투자받아서 사무실 개업할 것 같아. 당신한테는 서프라이즈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네 혹여나 이상하게 오해할까봐. 당신이 불편하면 내가 자리 피해줄게. 남편하고 밖에 나가니 이미 그 여자는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집에 와서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 처음 만났다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아이가 있고 결혼까지 했다며 이상하게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이 그 여자와 단 둘이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집에 있는 날에도 그 여자 전화를 받으면 바로 튀어나갔고 밤 11시 12시에도 그 여자가 전화를 하면 새벽 늦게까지 차에 가서 통화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말하길 투자를 받으려면 계속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며 그 여자와 자주 만나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시어머니는 더 저를 무시했고 마치 뭐라도 된 마냥 기고만장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무슨 복이 이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네. 하긴 우리 아들이 원체 실력이 빵빵하니 그런 투자자가 붙는 거겠지.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는 거니? 넌 그냥 뒤에서 내조나 잘하고 네 남편 바가지나 긁지 말고 있어라 알겠냐. 괜히 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어머님 제가 무슨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러세요. 전 어머님 같지가 않아서 한결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말 대꾸도 하지 말라는 거다.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 변호사가 먼저 됐으면 너를 쳐다보기라도 했겠냐. 돈 많은 여자들이 결혼해달라고 줄을 서서 너는 쳐다도 안 봤을 거다.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능력 있는 여자랑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천벌 받을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여자들이 미쳤다고 이런 집에 시집 오겠어요? 변호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발에 걸리는 게 변호사인데 누가 보면 어머님 아들이 모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알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너 두고 봐. 아주 내가 우리 아들 밥벌이만 하면 너랑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남편은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인 사무실을 차리겠다며 더 이상 수습은 안 밟아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로펌에서 일을 좀 더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실무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사무실을 차리면 망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성질을 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아냐는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투자를 받게 되었으니 저한테는 도움받을 게 없다며 더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개무시를 하더군요. 이때부터 불안한 기운이 좀 몰려왔는데 매번 저를 보고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여자 하나 바라보고 있는 남편 놈도 그렇고 이러다가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싶은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남편 로스쿨 학비 대주고 용돈 주면서 사느라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아이는 혼자 키워야 되고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투자자 여자 덕에 법원 근처 새값 비싼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사무실 개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다음 주에 반차 쓰고 사무실 개업하는 날 갈게. 떡집에 떡도 맞춰놓을 테니까 오시는 손님들도 좀 드리게. 그럴 거 없어. 뭘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 어차피 손님으로 올 사람도 없고 요즘 시국이 이래서 누구 초대하기도 껄끄러워.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반차 쓰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나 해.
아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개업식 날 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당신 투자해준 투자자도 올 거 아니야 고맙다고 내가 인사는 해야지 됐다니까 당신하고 겸상하고 그럴 사람 아니야 뭐라고 당신 말하는 게 뭔 뜻이야? 아니 그 여자가 뭔데 나랑 겸상할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냐고 당신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은데 당신 변호사 만든 거 나야 살려줬더니 집 내놓으라고 하고 있네. 정신 차려 변호사 되니까 세상이 전부 당신 것 같아.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네. 그냥 말을 하지 말자. 로스쿨 학비 대준 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오지 말라고 급구 반대를 하니 저는 더 오기가 생겼고 남편과 시부모님 몰래 개업식 날 사무실에 가보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더군요. 사무실 밖에 화분까지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데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그 투자자 여자를 팔로 감싸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들떠서 큰 소리로 소개를 하는지 그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고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인사해 인사해. 이번에 우리 혜준이 사무실을 내는데 투자해 주신 대단한 분이셔. 그리고 곧 있음. 우리 혜준이랑 100년 가야까지 맺을 뿐이고 유빈 M이랑은 혜준이랑 뜻이 안 맞아서 지금 이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혜준이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네. 이제 내 며느리지 뭐 어머 언니 그래? 아니 혜준이랑 혜준이 처랑 잘 안 맞아서 곧 갈라설 것 같다는 소리는 언니가 저번에 해서 알고 있었는데 벌써 며느리감이 들어왔네. 혜준이 능력 있네. 그럼 변호사인데 당연히 능력 있지? 그건 그렇고 우리 예비 며느리 내가 지인한테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네 어머님 그러세요.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곧 있음. 정말 어머니 며느리가 될 텐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머 그래도 될까?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어린 나이에 벌써 건물 주고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서 대단한 유지시고 돈도 많으시대. 우리 혜준이 예비 장인어른까지 잘 만났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꼭지가 돌아 죽는 줄 알았어요. 대체 내가 모르는 내 이혼 사실은 뭐고 저 여자는 여태 투자자를 가장한 상간녀였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저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여태껏 저를 속여왔던 사실에 기함을 할 것 같았죠. 그야말로 저만 모르게 이 모든 상황을 속여온 거였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제가 그냥 등신 같았죠. 그 소리에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고 동영상을 켜고 남편 놈의 사무실에 쳐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냐며 이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돌진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절 보자마자 제지를 했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여태 개고생해서 새 빠지게 뒷바라지 시켜서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돈 많은 여자 하나 몰아서 새 장가를 가려고 해. 그것도 나 몰래 바람까지 피면서 야 너도 일로 와봐. 이 상관녀나 너도 오늘 내 손에 아주 죽는 줄 알아? 어딜 유부남을 건드려 니까짓 게 뭔데 내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랑 급이 다른 사람인데 당장 사과 안 해.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여기 어머님 지인들도 어머님이 얼마나 염치가 없고 얼굴에 철면피를 깐 이중 성격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놔요. 빨리 안 놔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있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대피시키려는데 그 상간녀가 본인도 나갈 수 없다며 저랑 한판 붙는다고 갑자기 시댁 친척들부터 시어머니 지인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곤 사무실 문까지 걸어 잠그는데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그 여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 여자가 꺼낸 건 바로 수갑이었어요. 그 여자는 그걸 꺼내자마자 남편 놈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남편 놈 손에 채우며 사기로 긴급 체포를 한다고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고 그 여자는 그 말 끝에 아 맞다 당신이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는 선임해야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제 뒤통수를 더 세게 쳤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뭔가를 눈치챈 듯 당황해하는 시부모를 향해 당장 문 열고 도망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시부모도 그 말에 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 이미 몇 명의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들 때문에 시부모도 잡히게 되었어요. 저는 고작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 놈은 그 경찰 같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면서 제게 계속 속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놈과 시부모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간 뒤 상간녀였던 그 여자는 책에 90도로 몸을 숙여 깊은 절을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잠복 경찰이었고 남편 놈을 잡기 위해 몇 달간 돈 많은 건물주인 척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경찰들까지 잠복을 하신 거냐고요? 장혜준이 그동안 로스쿨을 다니면서 로스쿨 학생 신분으로 여자들에게 수억 원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변호사 신분까지 위조해 그걸로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돈은 장혜준 씨 부모님 계좌로 전부 다 입금이 되었고요. 저희 경찰 쪽에서도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 장혜준 씨를 검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쭉 들어보니 저도 남편 놈과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어 공무상의 내용으로 미리 말을 하지 못했고 남편과는 그 어떠한 부정의 짓도 하지 않았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피해자이니까 조사를 받으러 서로 나오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도 한참을 멍하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놈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일단은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무 억울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로스쿨은 진짜 졸업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나 로스쿨은 진짜 졸업한 거 맞아. 당신이랑 졸업식 날도 다 같이 있었잖아. 졸업증 받은 것도 봤잖아. 그동안 속여와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된 거야. 변호사까지 사칭하면서 사진까지 조작하면서 여태 날 속여왔는데 네가 로스쿨 졸업한 것도 속였을지 어찌 알아? 네가 그러고도 유빈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에 안 붙는 걸 어떡해? 나 말은 변호사라고 사칭하고 다녀도 진짜 시험 붙어서 변호사 하려고는 했었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다고 사기칠 공부나 하고 있었겠지. 나도 피해자니까 당신 가만히 안 둘 거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변호사 사칭까지 하고 다녔으니 법에 대해선 아주 빠삭하게 잘 알겠네. 재판 준비나 잘해. 남편 놈은 끝까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벌 다 받고 변호사 시험 봐서 진짜 변호사가 될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였는데 그런 남편 놈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곧이어 시어머니도 급하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싹싹 빌더군요. 이 애미야 나도 몰랐다. 걔가 그러고 다닐 줄은 몰랐어. 그냥 돈이 좀 생겼다고 하길래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서 통장만 빌려준 거였어. 그래도 너랑 혜준이랑은 부부지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돼줘야지. 혜준이도 벌 받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 준비해서 벌 다 받고 나오면 시험 본다고 했었단 말이야. 저한테 애미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돈 많은 며느리 생긴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한테 또 속을까봐. 당신 아들 변호사 선임비 내줄 돈 없으니까 나한테 또 이렇게 빌붙는 거 아니야? 내가 호구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당신 아들이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 사서 재판받으면 되겠네.
나한테 왜 이래요? 그 돈 없어. 그 돈 우리한테 없어. 짐작이 해주니 놈이 더 풀린다고 어디다 갖다가 썼다가 다 날렸댄다. 우리 진짜 유빈애미 너밖에 없다. 우리 좀 한 번만 살려다오. 뻔뻔하게 살려달라는 소리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범죄자가 변호사 되면 참 잘 살겠네요. 평생을 남의 돈 등쳐먹으면서 살겠죠. 부모가 돼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당신네 가족들 참 웃기지도 않네요. 아니 너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 너도 솔직히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됐을 때 인생 필 생각에 좋았잖아. 반성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집에 들어가 소금이랑 물을 부어버리며 2번 다시 내 앞에 아을쩡거리면 당신들도 똑같이 신고해서 벌 받게 만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몇 번이나 뻔뻔스럽게 저를 찾아왔고 경찰도 한 4-5번 정도 부르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 놈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남편 놈은 끝까지 버티다 버텨 가사조 사과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지 혼자 변호를 하다 패소를 하게 되었어요. 로스쿨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으로 아주 똑똑한 척은 더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진행이 돼 남편 놈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로 인해 저한테 줄 위자료랑 아이 양육비는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야 했는데 그거 대신 갚기 위해서 입주가정부로 살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고깃집에서 불을 나르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그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공평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나 이전 시모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벌을 받고 사람에게 상처 주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도 확실히 깨달았으면 해요. 못 깨닫지 못한다 해도 여러 사람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저는 여태 제가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잘 살아갈 거고 제 인생에서 이 인간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혼도 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가오는 봄 따뜻한 날들 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